네. 자, 일단 뭐 네. 굉장히 조금 갑론을박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요것만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딴 거 아니고 우리 정말 여러분 저희가 출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항상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제작진분들 밤늦게 수고하시는데 우리 아재아재 게시판 그다음에 유튜브 우리 제작진분들께 PD분들께 응원의 메시지 한 줄씩 좀 세게 좀 올려주세요. 저희가 이제 야자 타임 대신 이제 저희는 어떤 토론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토론은 이제 유가 하락 배경과 시장 영향인데 아무래도 해외 선물 쪽에 굉장히 많은 뭐 활동도 하셨고 이제 일가격이 높으시니까 1년 올린 걸 2달 만에 빼버렸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원래 이제 특히 이제 상품이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뽑아 올리면 사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차트를 이게 안 가져와서 지금 아쉬운데 그 천연가스 차트랑 국제유가 차트가 완전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생각하면 어차피 같은 에너지 업종이잖아요. 그 상품이니까 아니 유가가 떨어지면 천연가스는 또 많이 같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 상품에 대한 전망을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 저는 유가 하락은 어느 정도 저는 예상도 했었고 그다음에 그게 이해가 되는 게 뭐 제가 이제 유가 하락의 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이제 이란 제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뭐 우려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아무래도 이란이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수입 이게 규제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란발 공급은 좀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가가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75불까지 6불까지 갔었죠. WTI 기준으로 그까지 갔는데 실제로 딱 규제를 시작했는데 알짜를 다 빼버렸잖아요.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8개국을 제외했는데 그게 사실 이란산 수입을 많이 하거든요. 제일 많이 우리나라도 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란산 그 석유를 수입을 많이 하니까 그 실질적으로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들을 빼놓으니까 이란이 뭐 생산하는 거에 별 차이가 별로 안 느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만큼 올려왔던 부분을 뺀 거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더 많이 뺀 이유는 명확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만 유가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하락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우디 보고 감산하지 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그 이야기 듣고 알겠어. 뭐 카시큐즈 뭐 이 이슈도 좀 있다 보니까 뭐 계속 요즘에 이제 사우디는 이제 미국이 좀 어찌 보면 좀 잘 보여야 되는 게 있으니까 미국의 의견을 많이 듣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좀 의아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은 결국은 셰일 오일 관련 업체들도 맞거든요. 정유업종도 맞는데 근데 유가가 떨어지면 안 좋지 않을까?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를 끌어내리고 싶은 이유는 명확한 겁니다. 뭐냐면 이란을 더 쪼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를 더 압박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남미 쪽에 있는 반미 성향의 국가들을 더 압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셰일오일 업체들은 워낙 생산성이 높아져서 45불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수익은 계속 나는 구조예요. 그런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이제 유가를 좀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렇게 인해서 감산을 하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계속 유가를 떨어뜨리면 물론 뭐 그러니까 사우디 너 감산하지 마. 계속 증산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계속 유가를 떨어뜨리면서 기본적으로 유가로 먹고 사는 반미 성향의 국가들을 지금 쪼고 있다. 그게 이제 러시아의 저는 결정적인 이유는 러시아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란 관련 부분.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트럼프는 계속 저는 유가는 더 쪼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50불 밑으로 내려가면 조금 잠잠해질 것이고 왜? 그렇게 내려가면 본인 지지층이 피해를 받으니까. 그럼 유가는 제 예상은 50불을 순간적으로 언더로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건 언더슈팅이라고 보고요. 45불 밑은 깨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유가의 제 개인적인 전망은 좀 약간 박스권 흐름? 그러니까 50불과 65불에서의 박스권 흐름. 이렇게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아주 장기적으로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유가와 관련된 부분은 그냥 저는 이제는 좀 하향 안정화 흐름이 연출되지 않을까 봐요. 그러면 뭐 지금 해외 선물 안 하시는 분들은 사실 유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뭐 사실 자동차에 기름 넣을 때 빼고는 사실 몸으로 별로 못 느낀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식에서는 과연 우리가 무엇을 사야 될 것이냐.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코멘트가 나오고 있죠. 뭐 정유주들은 이제 유가 떨어져서 일단은 뭐 안 좋고 화학주도가 좋다. 그다음에 뭐 반사이익은 지금 항공주가 보고 있다. 근데 유가가 떨어지는 시점과 항공주의 반등 시점 사격이 맞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레깅이라고 얘기를 하는 레깅호가 원유를 사서 우리나라까지 이제 우리나라 화학회사들이 갖고 와서 정유화학 갖고 와서 이제 제품을 만들 때까지 이 이동 과정이 한 2-3달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실 정유주를 봤을 때 이 정유주와 화학주를 저는 개인적으로 나눌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정유주도 거의 화학주랑 똑같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화학 제품들이 뭐 다는 아닙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이 중간재잖아요. 중간재. 그렇죠.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중간재인데 이게 이제 중국, 미국, 우리나라 삼각 트라이앵글에서 이제 서로 이제 그 화학 제품을 무역을 하는 주고받는 거를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게 300억 달러를 가장 많거든요. 일단은 뭐 미국이 중국으로 수출도 하고 중국도 미국으로 수출도 하고 이게 삼각 트라이앵글에서 그러면은 중간재가 많이 쓰이려면 이게 사실 완제품이 많이 쓰여야 되고 그렇죠.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유가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뭐 레깅 효과 이런 걸 다 제외한다라고 해서 이게 화학조가 좋아진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조금 난센스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뭐 항공주는 뭐 어느 정도 근데 항공주 유가가 올라가도 유류세. 유류 그게 뭐죠? 그러니까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것 때문에 뭐 큰 영향은 유리할증료. 유리할증료. 저는 정유화학 항공주 중에 뭐 어떤 게 가장 괜찮다라고 보세요? 저는 지금 화학주 이야기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화학주가 여러분 화학주 차트를 쫙 보시면 유가가 내렸다고 해서 사실 화학주가 오르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은 그런데 예전에 보면 유가가 오를 때 오히려 화학주가 올랐어요. 그 명확한 건 뭐냐면 지금 박근호 전문가님께서 앞서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결국 수급이거든요. 수요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공급자 우위의 시장인지 수요자 우위의 시장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수요자 우위의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유사들이 예를 들어 그러니까 석유 가격이 유가가 떨어져서 마진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지금 1,000원, 원래는 이제 1,000원에 만들었는데, 지금 한 500원에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00원에 팔면 500원에 남는데, 그렇게 하면 수요자들이 지금은 그거 안 살 것 같아요. 야, 너 유가 내렸으니까 가격 더 내려.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마진율이 증가하는 효과는 저는 낮다. 확실하게 그냥 화학주는 수급을 봐야 된다. 근데 미중 무역 분쟁 관련 부분에서 수급이 아주 둔화될 수 있으니까 전 여전히 화학주가 유가 하락의 수혜주라고 저도 보지 않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유가 하락의 수혜주로 본다면 저는 아무 뭐니 해도 그래도 저는 이제 항공주 정도가 저는 그게 제일 저는 눈에 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WTI 가격과 좀 별개로 지금 천연가스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요거를 저는 좀 주목해야 된다고 보는 게 지금 최근에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선박도 환경 규제 때문에 지금 디젤 엔진을 지금 천연가스 그러니까 이 LNG 엔진으로 바꾸는 흐름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복합 화력 발전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지금 LNG 자동차 그것도 이제 푼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나오면서 LNG 수요는 어쨌든 계속 늘어나거든요. 천연가스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천연가스 쪽에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지면 조선주가 하락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LNG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수요는 지금 현재 더 올라가고 있고 가격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이 셰일 오일, 셰일 가스를 수출하려고 하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러니까 천연가스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선주도 나쁘진 않다. 그러니까 유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수혜를 제 개인적으로 묶는다면 뭐 아무래도 해운주, 해운주가 당연히 이제 나오겠죠. 그다음에 택배 관련 회사들 최근에 뭐 한솔로직스 같은 것들 많이 급등한 것처럼 택배 관련 물류 회사들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야기했던 뭐 항공주 쪽 정도.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주식하는 사람 하시는 분들이 하나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전 세계에는 중국, 미국, 우리나라만 있는지 알아. 실질적으로. 근데 그렇죠. 유럽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서 이 화학 제품 점유율이 급격하게 떨어졌던 때가 언제냐면 2010년도 초반인데 중동 쪽 그 산유국에서 원유만 팔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원유 말고 이제 화학 제품을 만들어서 팔자라고 해서 생각을 바꿔서 석유와 플랜트 엄청 많이 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 제일 잘 나갔던 기업이 삼성 엔지니어링 뭐 이런 기업들이 가장 좀 잘 나갔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이제 기업 화학사들의 가장 큰 시장이 중국이긴 한데 이게 이제 유가나 이런 것들이 유가도 마찬가지고 미국 중국 무역 전쟁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리스크는 이제 중동 쪽 뭐 기름을 사와서 만드는 것보다
뭐 자기네 땅에서 파서 네. 만들면 아무래도 가격적으로 그렇죠.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인도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 로컬 정유회사들이 이제 이 중동 쪽 업체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좀 망가졌는데 그게 벌써 한 6, 7년 됐죠. 이 부분도 물론 체크를 해야 되고 두 번째 간다라고 하면은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자, 항상 질문을 제가 먼저 드리게 되는데 코스피의 주도주는 뭐 IT였죠. 네. IT였고 코스닥의 주도주는 바이오였었는데 이들이 다시 부활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릴 것이냐 아니면 주도주가 교체가 될 것이냐. 자, 요거를 문전문간에 먼저 완전 개인적인 판단을 한번 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전 그래도 이제 유가 이건 정리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유가는 그러니까 약간 하향 안정. 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유가 관련 수혜주는 사실 유가와 연동된 거보다는 사실 수요를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 둘 의견은 화학주나 정유주는 좀 부정적인 부분이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하신 뭐 해운주라든지 항공주 쪽은 예, 나쁘지 않다라는 거 예, 그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고요. 저도 이제 코스닥 요거로 나서 저는 이제 거래소에서 IT가 부활하기에는 당분간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저는 내년 1분기까지는 IT가 올라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아무래도 우리나라 IT는 결국은 이제 미국 쪽 IT와 연관이 안 지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 결국은 그렇다면 미국의 판 관련 기업들이 좀 들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IT 같은 경우는 특히 반도체가 들어줘야 되는데 반도체가 들어주기 위해서는 2분기가 지나야 된다는 점. 그렇다면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또 이제 YOY 기준이든 뭐 QOQ든 똑같이 어쨌든 실적 관련 부분은 굉장히 좀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1분기, 2분기는 특히 YOY 기준으로 본다면 지난 1분기, 2분기 실적 좋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내년도에 1분기 실적은 안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IT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실적과 관련된 부분 또 이제 조금은 둔화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거래소 내에서 IT가 부활하기까지는 시간은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럼 IT를 그러면 포기해야 되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나는 떨어져 있는 걸 매집하는 걸 좋아한다. 매집해서 좀 한 3, 4개월 기다렸다가 올라가는 걸 원한다라는 분은 저는 IT를 지금부터 야금야금 모아야 된다고 보고요. 거래소에서 IT 빼면 사실 예전에 IT 빼고 시장이 주도적으로 올랐을 때가 2010년도 초반에 차화정 예. 그때 그다음에 뭐 조선, 네. 조선이 가끔 갔었고, 조선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호불호가 많이 갈리긴 합니다만, 근데 건설, 그렇죠. 많이 하시는 건설, 잘 하시는. IT 제외하고, 저는 거래소 대형주에서 지금 사서 큰 돈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업종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IT에 대안은 혹시 있다고 생각하세요? 거래소 내에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대안이 될 만한 게 오히려 제가 뭐 게임주. 근데 게임주도 사실 코스닥이 더 많긴 하죠. 게임주가 지금 좋은 게 뭐냐면 그 중국에서 이제 파노 열린 파노라고 거죠. 파노 이제 내년 초에 그게 이제 다시 열릴 가능성이 높죠. 풀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게임주 또 이 플렉서블 네. 스마트폰과 더불어서 저는 제가 코스닥 차기 대장주 게임주라고 좀 생각을 막판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러세요? 네. 근데 일단 그분하고 그럼 바이오 싫어하시니까 코스닥에서 아니요, 요즘 이제 다시 좋아지겠어요. 이제 좋아지겠어요? 떠나서 싫어했는데 다시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이유는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뒤에. 그래서 코스닥 주도주 교체에서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이 파노라는 게 이제 뭐냐면 이제 그 게임을 할 때 허가를 내주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네. 허가를 내주는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게임주들 위메이드라든가 사실 넷마블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다가 지금 중국 쪽에 안 돼갖고 지금 그 부분이 많이 주가에는 다 적용이 돼 있죠. 주가에는 그렇죠. 적용이 돼 있는데 내년 초에 풀리는 걸 예상을 해서 지금 넷마블이나 이런 중국 쪽 사업 많이 했던 게임 업체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네. 그러면은 바이오의 시가총액으로 비빌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지금 게임주들 이제 바이오는 사실 지금 전 다 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바이오 올라가고 손실 나 계신 분들 남북 그렇죠. 경유주 다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시장이 항상 이게 원하는 대로 되진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사서 작은 파도를 제외를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한 달 만에 100% 올라가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좀 약간 한 2, 3분기 정도 보고 게임주들을 지금 굉장히 옥석을 가려서
일단은 그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저는 바이오가 주도주로 올라서 시장을 오르는 것도 뭐 나쁘진 않긴 합니다만은 왜 그러냐면 바이오는 한두 개 특정 종목만 살짝 띄워놓으면 다른 애들이 따라서 올라온다 말 자연스럽게. 근데 뭐 다 올랐으면 좋겠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게임주들이 지금 딱 싸기 좋은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코스닥은 지금 이 박구로 전문가님께서는 게임주 쪽에 좀 더 집중하자 이쪽이신 거네요. 근데 저도 약간 그쪽에 좀 공감을 하는 게 저도 이제 계속 게임주 쪽 워낙 좋아하니까. 근데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계속 게임은 그냥 NC. 게임주 이꼬르 NC 이쪽이라서 NC 쪽이 좀 집중하는 거고 저는 바이오 쪽을 그러니까 저는 아시겠지만 한 7개월 정도를 저는 계속 내리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오죽하면 방송에서도 여기 TV 많이 보신 분 아실 거예요. 제가 바이오 이야기 나오면 좋은 말 한 적이 없어요. 다 매도. 거의 현대차와 같은 급으로 다 매도 이야기하고 별로 안 좋게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요 생각이 그러니까 지난주 후반부터 약간 바뀌었어요. 그 뭐냐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그러니까 뭐 기술 이전과 관련된 이슈가 나와도 규모도 그렇게 크진 않았긴 했는데 그게 그냥 개별 종목 이슈로만 엮였거든요. 근데 유한양행의 기점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한양행이 대규모 기술 이전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것들 뭐 최근 들어서 인트로 바이오까지 가지고 줄줄줄줄 나오면서 이게 바이오 전체 섹터에 조금씩은 이제 온기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물론 근데 뭐 바이오가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저는 막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바이오가 지금 자리 제 예상은 지금 자리라면 포트에 하나 정도는 그냥 포함을 시켜 놓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비중을 너무 많이는 아니고 그러니까 20% 미만으로 해서 하나는 그 원래 다들 아시겠지만 바이오는 그 하잖아요. 바이오는 한 번도 안 산 사람이 있어도 바이오는 배짱 아닌가? 바이오는 배짱이죠. 배짱 없이는 바이오 못하죠. 그러니까 한 번 또 안 산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산 사람은 없다. 그래서 항상 뭐 이래서 바이오 하는구나 이런 정도로 급등락이 매년 합니다. 근데 먹으면 크게 먹는데 그래도 지금 박근호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는 그런 거 생각해요. 나는 포트가 좀 안정적인 걸 좋아한다라고 하시면 오히려 지금은 약간 중심주에서 약간 물러서 있는 이야기 제가 계속 저희 두 사람이 같은 공통적인 게임주 쪽에 조금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사실 좀 배짱도 좀 있고 좀 급등락하는 거 좀 내가 대응할 수 있어. 그리고 좀 조금 한 10% 정도는 흔히 말하면 알바기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지금은 한 종목 정도는 그런 종목을 포함을 시키는 것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까지 시총의 이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그러니까 바이오가 부활 할 거는 같지만 시기는 좀 뒤에 갈 것 같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의 반등세는 좀 뒤로 미뤄질 것 같고요. 지수의 반등은. 그다음에 코스닥은 주도주가 저는 교체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바이오가 그래도 내년 한 1분, 그러니까 1월 달까지는 다시 한번 약간 살짝 잠시라도 다시 잡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코스닥만 봤을 때는 오늘과 같은 시장이 가장 좋은 시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거래소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안 오르고 거래소가 지수가 올랐을 때 다른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더 퍼포먼스가 나왔다는 뜻이고 그렇죠. 오늘 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약간 섭섭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뭐 올라오긴 했으니까. 네. 근데 바이오가 그렇게 큰 퍼포먼스 안 내고 지수가 바닥권에서 굉장히 좋은 반등 내줬을 때 여타 다른 비바이오 주들이 상당히 괜찮은 흐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다 올랐으면 좋겠는데 이게 바이오가 오르면 돈이 그쪽으로 너무 몰려버리니까 그렇죠. 이게 다른 쪽으로 상대적으로 좀 약간 약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뭐 바닥이 언제냐고 말하기가 너무 무서워요.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죠. 예, 맞아요. 네, 근데 뭐 분명 지금 싸긴 싸니까 옥돌 좀 가려보도록 하고 자 마지막으로 최근 이제 사실 가장 관심 받고 있는 종목들이 그렇죠. 이 화장품이고. 화장품 대장주들 보면 지금 100% 올라도 지금 전고점이 안 돼요. 그렇죠. 토니모리 그다음에 그 뭐죠? 아우리퍼시픽이나 배가 올라도 이제 전고점이 안 되는데. 자, 이게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저는 이제 그 고아원 가기 전에 짜장면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정말 안 좋은 일이 있기 전에 살짝 좀 좋은 일이 나오는 그거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워낙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고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지금 K-뷰티 차트 보시면 나올 것 차트 같은데 이제 나오고 있는데 K-뷰티가
선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화장품 우리 문 전문가님이 던지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얼굴에 맞지 않게. 어떤 차원에서 이 화장품을 네. 사실 뭐 이 외모만 보면 박근호 전문가님께서 더 이제 관심이 있어야 할 종목인 것 같은데. 남자는 로션 같은 거 바르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화장품을 거의 쓰지 않거든요. 저희 두 사람 여기 올 때 화장을 거의 안 하니까 뭐 물론 뭐 많은 분들이 그 좀 써라 이야기를 하시긴 하는데 지금 PD님도 이야기하시네요. 이거 좀 하라고. 어쨌든 제가 뭐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화장품에 관심은 없는데 종목에서는 좀 최근에 좀 관심을 보이곤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박근호 전문가님께서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우려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관련 단순히 그냥 단체 관광객들이 그냥 풀렸다고 해서 네, 그것 때문에 그냥 예전처럼 예전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거는 진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최근 그 토니모리라든지 그 다음에 오늘 올라온 에이블 CNC 사실 저는 솔직하게 왜 오른지 모르겠어요. 에이블 CNC는 지금 중국에서 관공지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슈인데 저는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최근에 중국 기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장 사람들이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이블 CNC라든지 토니모리는 그런 라인 자체가 저가 라인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쪽 라인의 반등은 그러니까 광군제 효과? 그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추세를 조금 논하려면 저는 이쪽보다는 오히려 그냥 그러니까 이 약간 중가 이상의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면 이런 품질을 보고 사람들이 사는 거 그런 것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한다면 뭐 애경 산업이나 아니면 그 신세계 그 인터내셔널 뭐 이런 쪽에 저는 오히려 포커스가 더 맞춰져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주도 이제 지금은 어쨌든 뭐 대안주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화장품들이 급등하니까 근로 자금이 몰려서 조금 이상 급등이 나오는 거라 보고요. 요것도 결국은 조금 꺾일 겁니다. 근데 꺾이는 과정에서 다 꺾일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 중국이라든지 그다음 중국 이외의 시장에서 좀 성장성을 보이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고 있어요. 화장품이 좋으려면 전제 조건을 하나 깔고 가야죠. 중국 내수 경기가 좋아야지만 이제 중국 내수 경기 그다음에 중국인 관광객, 유커 요 두 개를 깔고 가야 되는데 이 유커가 사실 지금 늘어난 건 아니란 말이죠. 보통 이제 개별적으로는 뭐 쌍커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만 있는데 예전에 그 삼성 LNS 이제 지금 리더스죠. 리더스 코스메틱은 지금 보따리 상 때문에 사실 매출 뭐 영업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고 사실 화장품이 진짜 가려면 중국 내수가 좋아져서 중국 로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뭐 아모레 퍼시픽이나 이런 기업들이 가야 되는데 아직 그 아모레 퍼시픽의 주가 반등은 사실 기미가 보이질 않거든요. 그렇죠. 아모레 퍼시픽은 생각보다 좀 저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에 실적 나오는 거 보고. 화장품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우리나라 원톱 투톱 LG생건 뭐 아모레 퍼시픽 말고 문 전문가님은 국내 로드샵 이쪽이 더 낫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아모레 퍼시픽은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아모레 퍼시픽이 중국에서 한 9등 정도 하죠. 9등 정도. 그래서 저는 그게인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오히려 탑픽이었던 종목이라서 그리고 아주 탑픽의 브랜드라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아이러니한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건 거죠. 그러니까 나온 못이라고 생각돼서 오히려 혐한이라든지 이런 반환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소위 충격도 더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예전에는 아모레 퍼시픽이 굉장히 이제 고가 브랜드고 굉장히 높은 그건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 내에서도 이제 그러면 이거 굳이 우리가 한국 거 좀 써야 돼? 이렇게 비싼 가격 거를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아모레 퍼시픽이 그런 오히려 쉽게 말하면 그런 이런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혐한과 관련된 부분에서 타겟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의 그러니까 더 많은 매출을 늘어날 건지는 저는 의문인데.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가 또 사실 나이 있으신 분이 쓰시잖아요. 뭐 20, 30대가 쓰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 관련 부분은 오히려 20, 30대 쪽에 타겟팅이 되고 있는 뭐 그러니까 애경 산업이라든지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쪽이 오히려 저는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이제 한국 물론 뭐 K뷰티와 관련된 이미지가 있지만 아모레 퍼시픽처럼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가로 이렇게
그걸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중가 정도 수준에 너무 저는 낮은 가격대도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또 이 중가 정도 화장품은 수준에.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트러블 문제 때문에 그렇죠. 안 맞으면 잘안 바꾸시는데 자 그러면은 뭐 딴 거 필요 없고 토픽 하나씩 얘기하고 이거 마치도록 할까요? 아, 그럴까요? 예. 화장품 중에 하나만 산다면 저는 애경산업. 애경산업. 네. 저는 방금 말씀하셨던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지금 가장 좋아 보이긴 한데 네, 좀 길게 본다라고 하면 저는 기초는 됐다라고 하고 이제 색조 쪽으로 색조 그다음에 그 마스크팩으로 1억 장 이상 판 제품 갖고 있는 ST생명공학 지금 뭐 부담 없는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세 가지 주제 갖고 야한 토론 진행해봤습니다.